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고 직접 소개해드리는 청년 기획단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신샘 캐스터가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삼성 멜스토리에서는 정보보호 전문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학사 이상으로 정보보호와 전산 관련 학과 우대하고 있고요. 관련 직무 경력 4년 이상으로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 보유자 역시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5월 3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에서 화공 플랜트 분야 PJ 계약직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력 7년 이상으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해외 프로젝트 경력자와 기술사 자격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5월 6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에서 2019년 현대케미칼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정유와 석유화학 플랜트 원료 운영 및 구매 업무 경력 3년 이상으로 컨덴세이트 및 납사 관련 업무 경험자와 관련 학과 전공자 우대하고요. 모집 기간은 5월 6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이마트에서 이마트 직영 애플 전문점의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애플 제품기기 현재 사용자와 애플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높고 전자제품 트렌드를 잘 알고 있는 분, 그리고 애플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5월 7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청년의 눈으로 바라본 직업체험 리얼보고서 청년기획단이 간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하영, 김은지 학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빵빵 안 하나요? 오늘 빵빵이에요. 빵빵 여러분의 취업 내비가 되어줄 청년기획단 김은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하영 학생, 은지 학생 이 복장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걸 지금 어떤 옷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경찰서에서 경찰관 분들이 기동할 때 기동할 입는 때. 기동복이라고 하는데요. 기동복. 네, 오. 저희가 오늘 경찰관을 취재하면서 특별히 옷을 준비해봤습니다. 굉장히 멋집니다. 자, 직접 또 체험을 하고 이렇게 좀 옷까지, 기동복까지 갖춰 입는 느낌 남다를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지 하영 학생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직업 취재를 하면서 체험을 하면서도 입어봤는데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직접 또 이렇게 제복을 입고 네. 나오니까 정말 정직하게 취업 정보를 알려드려야 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동안은 왜 의상을 안 챙겨 입었을까요? 그동안은 네. 그래도 직업군이 딱 보여줄 수 있는 복장이 경찰관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같이 한번 맞춰보자라고 네. 이야기가 나와서 네. 이렇게 맞춰 입고 나왔는데 이 의미도 되게 새롭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좀 화면에 티는 잘 안 나지만 은지 학생 옷이 좀 더 꾸깃꾸깃하고 하영 학생 옷은 굉장히 빳빳하니 새 옷 같거든요. 은지 학생 소감도 한번 하면 약간 티가 나네요. 소감이 좀 어떤지 들어볼까요? 네, 경찰복을 입고 이 자리에 앉으니까 굉장히 떨리는데요. 뭔가 자세도 굉장히 바르게 해야 될 것 같고 하영 학생이 말한 것처럼 절대 거짓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평소보다도 더 진솔한 방송 기대하도록 하고요. 하영 학생, 오늘의 이제 직업이 경찰이잖아요. 평소에 좀 경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시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입장에서 엄청 정직하고 안정된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또 느낌상으로는 무섭고 다소 경찰관들이 제 주변에 있으면 긴장되는 마음이 엄청 크더라고요. 괜히 저한테 잘못된 게 있나 눈치도 살피게 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그 선입견들이 많이 무너져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설계, 어떻게 또 무너졌는지 좀 이따가 들어보도록 하고요. 경찰이라는 직업, 오늘 좀 취재 대상으로 생각한 이유 좀 들어볼까요? 은지 학생?
네, 저는 어릴 때부터 경찰관 하면 굉장히 밝고 선망의 이미지였는데요. 경찰관에 대한 직업 선망이 높은 만큼 직업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고 전반적으로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찰관의 모습을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많이 접하기 때문에 실제로 근무 환경은 어떤지, 하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고자 오늘의 직업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너무나 익숙한 직업이죠. 사실 경찰하면 많은 분들이 모르는 직업분들이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들 알고 있는 직업인데 그래도 다시 한번 좀 경찰 어떤 직업인지 짚어볼까요? 하영 학생? 네, 경찰관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범죄 예방과 사회 유지 질서, 그리고 생명과 재산 보호 등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직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경찰관으로 채용이 되고 나면 일정 기간 현장 근무를 한 후에 희망과 적성에 따라 보안, 교통, 정보, 수사, 형사 등과 같이 같은 분야에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교통 단속을 하시거나 각종 범죄, 단속 등 민원 상담을 하는 경우 등 업무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하영 학생 목소리가 좀 더 기압이 들어가는 느낌, 기분 탓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직접 또 두 학생 체험도 하고 왔잖아요. 어떤 체험을 좀 하고 왔는지도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저희는 실제로 형사과의 하루를 같이 체험을 하고 왔는데요. 범죄에 일어났을 때 범인을 검거할 때 쓰는 도구를 직접 네. 다뤄보기도 오. 하고 실제로 체포를 하는 연습도 해보았는데요. 네. 이게 실제로 많이 무겁고 제가 다루기에도 익숙치가 않아서 검거하는데 빠르게 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최대한 인권 보장을 하면서도 경찰관들은 피해자를 검거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다소 강압적으로 피해자를 검거할 것 같았는데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었던 체험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은지 학생은요? 네, 그리고 저희가 피의자를 경찰서에 데려왔을 때 어떤 과정들을 거치는지도 같이 배워봤는데요. 수갑을 채우고 또 수갑을 채운 상태로 도주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 있는 철창 문도 잠그고 이렇게 이중 잠금을 하고 취조를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저희가 직접 철창에도 들어가 보고 수갑도 차고 취조실에도 앉아보고 하니까 경찰 체험하고 피의자 체험을 동시에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피해자 체험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가장 좋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청년기획단 경찰관에 대해서 어떤 체험을 하고 또 취재를 하고 왔는지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복을 2벌 갖고 왔는데 일단 첫 번째로 설명할 그 근무복은 요거는 이제 파출소 아니면 이제 경찰서 내근 근무자들이 입는 건데 이걸 입을 때는 항상 왼쪽 가슴에 흉장, 그다음에 여기 어깨에는 자기 계급에 맞는 견장을 착용하고 그다음에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복장은 이제 기동대. 요거는 뭐냐면 이제 집회 현장에서 기동대들이 입을 때 입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의경들도 많이 입고 또 기동대 직원들이 많이 입고 그러면은 한번 요 두 분께서 요거를 한번 입어보시고 이제 직접적으로 그 경찰관 체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저희가 그 출동 나갈 때 그 항상 갖고 다니는 수갑을 갖고 왔는데요. 제가 한번 여기 자리에서 그 여기 여성분한테 한번 수갑을 어떻게 채우는지 그 시범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검지 손으로 이거를 누르면은 이게 돌아가거든요. 네. 그때 이 한 손으로 손목을 잡고 검지로 눌러주면서 이렇게 채워야 됩니다. 이쪽 반대쪽도 검지로 이걸 눌러주면 여기다 손목 대고 검지로 눌러주면은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채우고. 네. 이렇게 빨리 재빠르게 채워야겠네요. 네, 그렇죠. 저희 이제 뭐 지금 범인들이 도주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철문을 닫아요. 그러면은 이제 영화 보듯이 이제 철창이 이제 문이 저희가 버튼 누르지 않으면 문을 열 수가 없거든요. 그 버튼을 열지 않는 이상은 이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갑을 채우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거 이중으로 이제 함으로써 이제 피의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끔 저희는 이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여기는 이제 진술녹화실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피의자들 조사를 받을 때 녹화를 하면서
조사를 받는 곳이에요. 한번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네, 여기는 이제 진술 녹화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범인을 잡아가지고 조사를 받기 위해 또 조사하는 전 과정이 이제 녹화되고 있음을 고지해드리고 이제 조사하는 전 과정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범인들이 진술 녹화실에서 조사를 받나요? 이제 뭐 일반 사건들도 그 이제 담당 수사관 판단 하에 진술 녹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할 수는 있는데 뭐 주로 이제 중대한 사건 같은 경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사용하고요. 그리고 항상 사용하고 중대한 범죄는 그리고 피의자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저희가 영상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TV나 영화, 드라마 보면 조금 폭력적으로 취조를 하잖아요. 실제로 취조를 하실 때도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요. 그 범인들도 그 사람의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 인권을 항상 보호해가면서 저희는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오, 신기하다. 실제로는 완전 다르네요. 아예 다르게 하나. 그러면 피의자의 인권도 보호를 하면서 취조를 하셔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은 피해자 이외에 피의자의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관으로서는 어느 쪽 피해자나 피의자 한쪽의 편을 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양쪽의 인권을 생각하면서 최대한 절차대로 그렇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주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대우 경장입니다. 저는 2012년 7월 28일 경찰에 임용돼가지고 파주경찰서 경찰청에서 근무하다가 금년 1월 달에 양주경찰서 발령받아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7년에 일산경찰서에서 의경 생활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옆에서 경찰관을 보면서 보니까 이제 뭐 지역 주민들,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것을 보고 매력을 느껴서 이제 경찰관 그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2년이라는 그 수험 공부 끝에 이제 경찰관을 합격해가지고 지금 이제 경찰관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찰서라는 게 병원과 같이 각 부서마다 이제 하는 일이 다른데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제 형사과는 이제 폭력, 절도, 이제 뭐 재물손괴 등 같은 죄종을 취급하고 있고요. 어렵고 힘든 피해자들을 돕고 또 범인들을 검거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서 자체가 교대 근무랑 교대 근무가 아닌 이제 그 내근 근무 두 가지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교대 근무에 임하고 있고 그 하루에 출근을 하면은 뭐 폭행 또 절도 등 그날 들어오는 신고에 대해서 즉시 출동해서 범인을 검거하는 데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또 범인이 검거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서는 현장 CCTV, 그다음에 목격자 탐문 등 그 범인 검거를 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찰관의 자질이나 적성은 제일 먼저는 인내라고 봅니다. 경찰관으로서 근무를 하다 보면은 어떠한 이제 뭐 달콤한 유혹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인내하고 또 경찰관의 근무가 좀 힘들기 때문에 이거를 이겨내고 참아내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경찰관에게는 가장 중요한 뭐 자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계속 경찰 임용되고 나서 계속 수사과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뭐 범인을 검거하고 또 이 피해자들 상대로 이제 도움을 줌으로써 이제 뭐 가장 그때가 경찰관으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지만 한편으로 예로는 그 15년도에 그 장애인 상대 사기죄로 고소가 들어온 사건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범인도 검거하고 또 피해자는 저희 그 청문이라는 부서에 연결시켜줘가지고 피해자 지원 제도를 했고 또 이게 나중에 사건이 잘 돼가지고 언론을 통했을 때 그거를 이제 저희 가족들이 보고 자랑스러워 할 때가 가장 제 경찰 생활을 하면서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찰관은 국민을 돕는 대한민국의 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 경찰관도 이제 뭐 시민의 어려움이 겪으면은 앞장서서 국민을 돕는데 이바지하지만은 그 날이 갈수록 범인들이 수법이 교묘해지고 지능화됨으로써 범인을 검거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도
그 경찰관에 대해서 특별한 의식 갖지 않고 대한민국의 일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범인 제보라던가 경찰관과 함께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상을 통해서 오늘의 직업이죠. 경찰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자, 직접 체험을 해보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하영 학생. 네, 범인을 제압하게 되면 빠르게 수갑을 채워야 하는데 또 수갑도 무겁고 다루는데 익숙치 않아서 수갑을 채우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노대호 경찰관님도 수갑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룬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말 민첩성이 뛰어나야지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수갑을 다루는 게 좀 어려웠다. 이걸 또 은지 학생은 차보기도 했다면서요. 어땠습니까? 네, 제가 평소에는 당연히 수갑을 찰 일이 없었는데 경찰서에서 수갑을 차니까 굉장히 무서운 기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체험을 하면서 직접 피의자를 만나거나 신고를 받은 것은 아니라서 수갑을 차는 것 외에는 딱히 어려운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경찰관님이 저희와 인터뷰를 하거나 체험을 도와주시는 중간중간에 전화가 오면 바로 달려가서 전화를 받고 또 출동하시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이렇게 언제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지 예상할 수가 없고 또 신고가 들어오면 빠르게 출동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찰관은 참 어려운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찰서, 경찰관. 왠지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무섭고 좀 두려운 느낌. 저는 운전할 때 그렇게 경찰차가 옆에 오면 괜히 긴장이 돼요. 내가 뭘 실수했나? 라는 생각이 들고 했는데 청년기획단 평소에 좀 어땠습니까? 하영 학생? 네, 저도 취재를 하면서 경찰관 내부의 그런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약간의 긴장감이 있는 채로 경찰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또 그 경찰관 분께서도 내는 그런 위압적이나 강압적인 굳건한 정신이 없다면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경찰관들의 업무, 우리가 좀 생각했던 그대로 어렵고 좀 힘든 직업이었는지 궁금하네요. 하영 학생? 네, 직접 체험을 하면서 하루가 모자랄 만큼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다고 느꼈는데요. 또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조사를 하고 어렵고 힘든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서 밤낮 노력하시는 경찰관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명감 없이는 하기는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은지 학생은요? 네, 저희가 체험을 하면서 노대호 경찰관님이 항상 소지하고 계신다는 수갑 그리고 경찰서의 이중 철창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위험한 상황도 무릅쓰고 항상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경찰관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특히나 또 체험을 하고 온 곳이 형사과였습니다. 왠지 더 엄숙하고 긴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하영 학생? 네, 처음 형사과에 들어섰을 때 드라마 속 한 장면 같았는데요. 제가 매체 속에서 봐왔던 경찰서의 내부하고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래요. 놀랐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또 취재를 통해서 이렇게 경찰관 내부를 들어간 거지만 관련 조사를 하거나 네. 사건에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더라면 그 분위기가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죄지으면 안 됩니다. 이래서. 은지 학생? 네, 저희가 처음 경찰서에 들어갔을 때 봤던 모습이 형사분께서 어떤 시민에게 다정하게 전화를 걸고 계신 모습이었는데요. 뭐 다친 곳은 괜찮으신지 이렇게 여쭤보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강력계 형사의 이미지와는 또 다르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따뜻하고 친절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친근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경찰관이라는 직업 참 익숙한 직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 체험이나 또 취재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하영 학생. 네, 저는 경찰관 분들의 직업 정신을 몸소 느끼고 왔는데요. 경찰서에 방문하는 취객분들이나 주민분들이 시비를 걸거나 욕을 하는 경우에도 시민의 입장에서 고려하기 위해 노력을 하시고 진실로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모습을 보고 그런 정신을 많이 느끼고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은지 학생은요? 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곳에서 보면 경찰분들 그리고 특히 형사분들이 굉장히 무서운 이미지로 많이 비춰지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단호하고 딱딱하게 말씀하시는 거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아주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인터뷰했던 노대호 형사님도 평소에는 되게 단호하고 딱딱한 말투를 쓰시지만 저희한테 경찰관의 업무에 대해 소개해 주실 때는 또 굉장히 친절하셨습니다. 이 방송 노대호 형사님 보시면 참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자, 경찰 공무원 요즘 정말 준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는지 하영 학생이 좀 알려주시죠.
네, 제가 경찰을 준비한다면 경찰대학과, 경찰학과, 경찰간호학과, 경찰행정학과 등과 같이 경호학과. 네, 예. 경찰경호학과, 경찰행정학과 같이 관련된 학과를 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반드시 경찰과 관련된 대학을 나올 필요는 없지만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방송을 보고 경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응시 분야에 따라 자격 또한 상이하니까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자신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이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은지 학생? 네, 경찰 채용 시험 외에도 외사특채나 조사특채처럼 경찰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신 분들은 특채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니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격투 종목 선수 출신인 분들은 조폭이나 강력 사건을 대응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메달리스트 분들에 한해서 순경특채로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경찰이라는 직업 좀 어울리는 적성이라든지 어떤 필요한 역량 이런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하영 학생? 네, 기본적인 규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또 솔직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공정성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날이 많기 때문에 소통하고 경청하려는 태도 또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은지 학생은요? 네, 저희가 체험해본 강력계 같은 경우에는 강한 체력과 인내심이 가장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강력계 외에도 경찰서 내에는 다양한 분과가 있고 또 필요한 능력이 제각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분야에 맞게 자신의 특성을 살릴 수 있다는 것도 경찰이라는 직업의 매력입니다. 예를 들어 추리력과 수사 능력이 강한 분들은 경찰 특제로 채용되는 변호사에 도전해보실 수도 있고 영상이나 콘텐츠를 제작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면 콘텐츠 기획 쪽으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라든지 뭐 콘텐츠 기획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경찰관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경찰 공무원 특채 변호사 같은 경우는 경찰서의 수사 부서에 배치돼서 고소나 고발, 이렇게 수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입니다. 그리고 콘텐츠 기획 제작 분야에 선발되는 경찰관분들 역시 순경으로 경찰서에서 경찰관으로 근무를 하신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경찰관도 단순히 어떤 경찰관이란 이름 하나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좀 직군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경찰 이 직업만큼 장점과 단점이 좀 극명하게 갈리는 직업도 없을 것 같네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영 학생? 네, 경찰 공무원직과 같은 경우는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다양한 부서에서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적성 분야에 맞는지 보고 자신의 적성 분야에 맞는 곳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경찰관으로서 개인 업무 성과가 좋다면 국민뿐만이 아니라 국가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사명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단점은 은지 학생이 이야기해 볼까요? 네, 아무래도 위험한 직업 환경을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살인이나 폭력, 강도 이렇게 위험한 범죄 현장은 꺼려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경찰관분들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형사분들은 그런 현장을 가장 먼저 찾아가서 사건을 해결해야 하시잖아요. 실제로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크게 다치거나 순직한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자주 범죄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근무 환경이 다소 위험한 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청년기획단이 경찰이 된다면 어떤 부서에서 좀 근무를 하고 싶은지 들어보겠습니다. 하영 학생? 네, 저는 홍보 담당관실에서 근무하고 싶은데요. 오. 제가 배우고 있는 문화 콘텐츠라는 전공과 연계해서 경찰청을 알리는데 좋은 직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각종 행사를 기획하고 SNS 채널을 관리하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경찰청의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홍보 방향을 생각해보는 일이 정말 재미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네, 은지 학생은요? 네, 저도 하영 학생과 같이 콘텐츠를 전공하고 있어서 그런지 홍보 담당관실의 콘텐츠 기획자가 되고 싶은데요. 경찰청의 새로운 정책을 홍보하고 언론을 통해 알리는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경찰 특별 채용 공고를 보니까 콘텐츠 기획자도 경찰로 선발을 하더라고요. 콘텐츠 기획자는 그 선발 과정에서 영상을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그 퀄리티를 보고 선발하는 과정
과정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영상 만드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콘텐츠 기획자로 한번 지원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경찰 관련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그 프로파일러나 범죄 심리 전공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어렵겠죠? 네, 경찰 체험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영 학생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경찰 체험을 하면서 끊임없이 신고 전화가 울렸는데요. 전화를 받은 경찰관 분이 할머니의 건강 상태와 안부를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기억이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경찰관의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많은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안심을 줄 수 있다는 것에서 경찰관의 업무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네, 은지 학생. 네, 저는 노대우 경찰관님께서 진술 녹화실에서 피의자를 취조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셨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드라마에서 보면 피의자에게 욕을 하거나 폭력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봤었는데 그런 모습은 어디까지나 드라마에서 연출된 장면이고 본인은 경찰관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인권 또한 존중하면서 취조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가장 멋있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취재를 하면서 나도 한번 경찰관이라는 직업에 도전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했는지 궁금합니다. 하영 학생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저희가 체험한 부서가 강력계라서 네. 몸을 쓰는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제가 민첩성이랑 순발력이 없어서 강력계의 업무랑은 조금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네. 시민들과 소통하고 같이 도와주고 봉사하는 일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잘 맞을 거라는 생각이 오. 또 한편으로는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몸을 쓰지 않는다면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다고 하는데 은지 학생은요? 네, 저는 겁이 많은 편이라서 강력계에서 체험을 하는 게 굉장히 분위기에 압도되고 무서웠는데요. 경찰관이 되면 무서운 범죄 현장에도 가야 하고 또 시체를 보게 되거나 흉악범들하고 직접 맞닥뜨릴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강력계나 형사팀보다는 홍보 담당관실에서 영상을 기획하거나 콘텐츠를 제작하는 쪽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두 학생이 서로 소울메이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비슷한 답변을 해주고 있는데 자, 경찰서에서 직업 취재를 마친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지 학생. 네, 저희가 경찰관을 취재하면서 아주 작은 사건 사고부터 흉악한 범죄까지 다양한 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경찰관 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보이는 곳에서 지금도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 경찰관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영 학생은요? 네, 경찰관 취재를 하면서 경찰관은 무섭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귀가 되어 가장 가까이서 그들의 문제를 읽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도우시는 모습들을 직접적으로 지켜보면서 봉사의 가치를 느끼고 왔었던 뜻깊은 체험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관이란 이것이다 라고 정의를 좀 해볼까요? 하영 학생. 네, 저는 경찰관이랑 시민들의 버팀목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시고 또 시민분들은 경찰관들한테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아마 시민들의 버팀목이 되지 않나 해서 시민의 버팀목이다라고 네.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은지 학생은요? 네, 저는 경찰관은 제복을 입은 시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무서운 사건 사고 현장에 갈 때 경찰관 분들도 당연히 불안하고 공포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일 텐데요.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공포를 이겨내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희도 앞으로 어떤 사건 사고 현장을 목격했을 때 우리는 경찰이 아니니까 외면해도 되겠다. 경찰분들이 해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먼저 제보하고 또 이렇게 먼저 신고하고 이런 걸 통해서 경찰관 분들을 많이 도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경찰관이란 직업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열심히 취재해준 청년기획단 학생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